그래서 489페이지 보시면 매입세 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공제라고 하면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어저께도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더 적을 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 거기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있어요. 489페이지. 그거 쪽지 시험도 볼 거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가 아니 불자죠. 그래서 공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불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공 나오면 요렇게 외우라고 할 거예요. 접대비, 업무 무관,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1000cc는 괜찮고 경차도 괜찮고 8인승 기아,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요렇게 외울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저희 시험의 99%는 요거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불공의 종류는. 근데 저희는 요렇게만 숙지할 겁니다. 왜냐면 이것만 외워도 시험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접대비. 접대라는 건 누구 위해서 돈 쓰는 거죠? 네, 거래처 위해서 돈 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접대비예요. 왜냐면 이게 접대 문화 때문에, 접대 문화가 뭐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나라가 발전하려면 없어지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능력이 좋아도요 돈이 없으면 일을 못 맡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나라에 접대 문화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접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능력이 되게 좋아, 기술력도 좋고, 근데 거래처한테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일 갖고 올 확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상무 중에 술상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접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분들의 직업이 접대예요. 네, 술상무가 진짜 말 그대로 술 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99% 접대의 99% 이상은 술접대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 정권에서 술접대 말고 문화접대라고 해갖고 뭐 볼링 치러 가고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이런 거를 한번 세금을 많이 빼줄게라고 한번 해봤는데 그때 반짝 잠깐 했다가 다시 술접대로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술접대도 하고 뇌물도 줘요, 안 줘요? 주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일자리를 내가 받아가려면은 뇌물을 줘야 일자리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옛날부터 뇌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근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뇌물 줘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접대비는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회사한테 접대할 수는 있어. 네, 접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뭐 해주겠다? 안 빼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비용.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인정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인정해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회사에서 사돈의 8촌 것까지 다 갖고 와요. 그래서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 어떻게 하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까지 해줘 버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니, 국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승용차는 1000cc 넘는 차를 무슨 차라 그래요? 소형 승용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몇 cc가 넘으셔야 돼요? 1000cc가 넘어가야 돼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냐면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일할 때 쓴다라고 볼까요? 개인적으로 쓴다라고 볼까요? 개인적으로 쓴다라고 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최대한 덜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승용차 사서 일하는 데도 쓰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직원차로 나오는 차는 경차 아니면 봉고차 아니면 화물차, 네,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원들은 몇 cc 넘는 거 주죠? 1000cc 넘는 거 주죠? 왜요? 임원이 마티즈 끌고 다니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국회의원들이 뭐 끌고 다니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경차 끌고 다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쥐들은 외제차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비싼 차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추기경 님이 우리나라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천주교 쪽에서 이제 높으신 분. 그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었냐면요. 그분이 오셔서 뭐 타고 다니셨었냐면 소울 타고 다녔어요. 소울을 약간 개조해서 방탄유리 막 이런 거 해갖고 개조는 약간 하긴 했는데 소울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추기경님은 되게 검소하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저런 사람이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경차 줄 테니까 차고 다니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요?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경차 타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맨날 뭐라고 씨부려요? 경차 타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거 재밌게 봤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몇몇 의원이 저기 노량진 갔죠. 네, 노량진 가고 쇼를 했어요. 네, 일본에서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회 먹어도 괜찮다. 아니, 당연히 괜찮죠.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방류 후에 처먹어야지. 맞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기자였나 누군가가 거기에서 이제 고기 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본산이 있었어요. 그 일본산 드셔보시라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파시는 분한테 물어본 거죠. 이거 자연산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양식은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양식이든 뭐든 지들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제가 장담하는데 저기 오염수 방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먹는 쇼 안 합니다.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뭐 드시지 마세요. 조만간은 회 드시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처음이라 방류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괜찮다라고 해도 과학자도 모르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네. 이게 얼마나 쌓여야 이 사람들한테 안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횟집들 많이 문 닫을 거예요. 저도 회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끊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내가 살려면 일단 끊어야죠. 상황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거는 왜 안 되냐면 면세는 뭐를 안 내죠? 세금을 안 내니까 그냥 안 빼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내라고 빼주는 거거든요. 혜택을 주는 이유가. 근데 안 내니까 뭐 하겠다? 안 빼주겠다.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92페이지로 오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근데 요것도 솔직히 저희 쪽보다는 세무 쪽에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 때는 무조건 면세여야 되고 원재료여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돼야 돼요? 과세. 그래서 업종은 없어요. 업종은 없고 요런 구조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뭐 해야 된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한 분이 면접 보러 갔는데 요걸 물어보더래요. 근데 어떤 회사였냐면은 저거 회사였어요. 화장품 회사. 화장품 회사도 의제 매입세 공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요즘 화장품 중에 저기 뭐냐 면세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거거든요. 면세가 대표적인 게 농축 수산물 같은 것들 있죠.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 보면 막 쌀 들어가고 알로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들어간 화장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화장품들이 있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잘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전산회계 1급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산회계 1급만 배우셨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긴장해서 기억 안 나는데 예, 자주 안 보니까 기억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겠죠. 그리고 화장품 회사는 떨어지고 다른 회사 붙어서 가셨더라고요. 추후에. 참고로 갈 곳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지. 솔직히 얼마 받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이에요. 회사를 다녀야 얼마 받느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하고 맞냐 안 맞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 공제율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 그 다음에 저기 개인이나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개인이나 중소제조업은 뭐라고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몇 분의 몇이요? 108분의 8.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밑줄 쳐져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이고요.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시점이 달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저 때 볼 거예요. 세무할 때. 지금은 그냥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전산회계 1급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맞아요? 매입세액 아니에요? 매입세액 맞아요. 왜냐면 의제의 뜻이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뭘로 인정하겠다? 매입세액으로. 그 정도가 많이 나오지 요 밑에 거는 주로 세무 쪽에 좀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93페이지 보시면 신고와 납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인데 어저께 했었던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내요. 그래서 1기 예정 1월 1일에서 3월 31일 신고는 언제까지요?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1기 확정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는 1월 25일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요. 간이과세자가 가장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신고해요? 한 번.
그래서 신고하는 횟수도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 다음에 규모가 크냐, 작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개인은 확정 신고를 안 해요. 무슨 신고 안 한다고요? 확정 신고를 안 해요. 개인은 예정 고지 납부라는 거래요. 무슨 납부한다고요? 고지 납부합니다. 그래서 고지 납부의 뜻이 뭐냐면 고지서로 낸다는 얘기예요. 고지서로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영세법인도 합니다. 개인하고 무슨 법인이요? 영세법인. 과표 구간이 1.5억 미만, 그러니까 조금 파시는 분들도 있죠. 법인이라 그래서 다 많이 파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장사라는 건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사 잘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시도도 해보고. 근데 장사든 뭐든 타이밍이에요. 저 아시는 분이 과거에 제주도에서 저거 했었거든요. 뭐 했었냐면은 저거 그 새우 있잖아요. 새우 도시락 팔았었어요. 근데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분 망하고 1년 후에 똑같은 게 또 나왔는데 그 사람은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줄만 잘 서고 타이밍만 잘 맞으면 떼돈 버는 거예요. 어저께 주식 산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에코 어쩌고저쩌고였나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차 전지 쪽 어저께 값이 20만 원 떨어졌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번 주에 산 사람들은 뭐 했을 거예요? 돈 좀 벌었겠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타이밍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영세법인은 고지서로 낸다 그래서 고지납부라고 하는데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반만큼 내요. 왜 그러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이면 반이면 몇 개월이 돼요? 3개월이 되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고해서 내냐 아니면 고지서가 날라오냐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50만원 미만은 고지서 발송 안 해요. 얼마보다 작으면 고지서 안 날라와요? 50만원.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세무 때 얘기할 거니까 미리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개인은 고지서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도 가능은 해요. 근데 신고가 가능한데 어떨 때 가능하냐면 거기 밑에 잘 나와 있는데 3분의 1 미만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고지서로 내는 게 반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막말로 코로나 때 장사가 망했어. 그런 데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너 이거 이만큼 내 그러면은 낼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그 대신 아무 때나 신고되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반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보다 안 되는 걸 보여주시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의 몇보다 작을 때 3분의 1보다 작을 때 원래는 이걸로 날라오는 거예요. 고지서로 날라오는데 우리 회사는 고지서 낼 돈이 없어. 왜냐면 요번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3분의 1보다 작으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가 직전 확정 신고 금액 때 150만 원을 납부했어요. 얼마 냈어요? 150. 150만 원이 신고 금액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150만 원의 반이니까 얼마죠? 75만 원이죠. 그래서 75만 원만큼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원칙은.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올해 장사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30만 원 나왔어.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30만 원. 그러면 요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3분의 1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에 3분의 1이면 얼마죠? 50만 원이죠. 50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혹시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이런 내용들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갖고 저희 왜 고지서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전에 낸 금액을 봤더니 반했더니 50만 원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요번에 고지서 안 날라와요. 예. 다음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해 주면 되는데 이러면 욕먹는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왜 안 날라오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은 담당자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뭐 해줘야 돼요? 대답도 해줘야 되고,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면 또 싫어합니다. 100개 물어봤는데 100개 다 모른대. 네. 그러면 진짜 담당자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신뢰를 못 하겠어. 그러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바꾸겠죠. 그래서 저희도 저 같은 이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도 솔직히 질문하면 간혹 가다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괜히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짬밥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갖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넘어가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고, 네, 그런 식으로 잘 하시면 돼요. 모를 수도 있죠 뭐.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잘못 만나면 짜증나서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시비 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어딜 가나. 그 다음에 494페이지 요거까지 보면 끝이에요. 환급. 그래서 환급까지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오늘부터 뭐 나갈 거예요? 실기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실기 금방 끝납니다. 왜냐면 할 게 많지 않아요. 그냥 단순 타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환급의 뜻이 뭐죠? 예,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왜 돌려줘요? 장사 잘해서 장사 못해서? 장사 못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다는 뜻은 이런 경우에요. 매출세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매입세액이 만약에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네, 그러면 300만 원만큼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급 받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물건을 많이 산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다음 달에 뭐 엄청 큰 행사가 있어. 그럼 이번 달에 물건을 많이 구매해야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은 장사를 잘해서 해요? 장사를 못해서 해요? 장사를 못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죠. 참고하시고. 근데 환급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30일 안에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그래서 15일인데 조기 환급도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조기 환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마음대로 신고가 가능해요. 그 대신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3월은 예정 신고고 4월은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예정 확정을
뒤섞는 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법에서. 그건 인정을 안 해주지만 뭐는 가능하냐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신고 기간 안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선택을. 근데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은요.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로.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예, 혜택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출은 조기환급 해주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조기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설설비 투자. 요 시설설비 투자는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률이에요. 무슨 율이요? 취업률. 예. 그래서 우리가 취업률을 올리려면은 회사들이 뭐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건물을 지었어. 아니, 공장을 지었어. 그러면 공장 지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뭐 해야 되죠? 채용해야 되잖아요. 기계 돌릴 사람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시설 설비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채용하고 연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으면 뭐 해야 돼요? 네, 혜택을 줘야죠. 그래서 그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조기환급. 왜냐면 시설 설비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공장 하나 지는데 돈 많이 들죠. 회사에서 기계 하나 사는데도 돈 많이 들어요. 왜냐면 기계가 뭐 일반적으로 아무리 저렴하다라고 해도 몇백에서 몇천은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경기가 좀 썩 좋지는 않으니까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투자가 다 돈인데 돈이 많다, 적다? 적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세요. 여기 494페이지 밑에, 거기 밑에 잘 해놓으셨는데요. 뭘 잘 해놓으셨냐면 거기 밑에 보면은 매월도 가능하고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3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가능한데 3월부터 4월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안 된다고요? 3월과 4월은 뭐가 달라요? 과세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3월은 예정, 4월은요 확정. 그래서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저거 깔아주세요. 프로그램.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가셔서 까시고 그거 깔면 바탕화면에 요게 뜰 거예요. K랩 교육용이라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이제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깔리거나 이상하시면 얘기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학교에다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른데. 네? 아, 그게 제일 빠르기는 해요. 네. 제가 찾아는 볼게요. 찾아는 보는데 여기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는 그냥 한꺼번에 대해서 따면
아, 전공 외의 자격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라고 뜨네요. 떠 있어요? 네. 학점은행제 자격증 네이버에 치니까 거기에 전공 연계 자격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되고 전공 아닌 자격증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정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공이냐 전공 아니냐 그 차이. 네. 바로 뜨네요. 다행히도. 왜냐면 제가 학점은행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